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이웃사촌 있으십니까? 있죠. 오, 참 요즘에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과 어쩌다 마주쳐도 인사 한번 건네기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개인성, 익명성이 강조되는 주거 환경이나 과거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끔은 좀 아쉬워요. 맞아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뭐 원한다면 이웃 간에는 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예.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에 예. 화분과 손편지가 등장해서 주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손편지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제 이름은 신경초입니다. 가지를 가볍게 툭 하고 치면 가지가 꺾이고 나뭇잎이 오므라들어요. 나뭇잎만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잎이 오므라듭니다. 잎이 오므라들면 몇 분 지나야 다시 펴지고 요게 어린아이들이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 현관 앞에 둘게요. 저녁에 치우고 낮에만 놓겠습니다. 화분 깨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추신 예쁜 꽃도 펴서 더 예뻐졌어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갖다 내놓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을 키우는 화분을 보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화분을 내놓은 거죠. 네, 이걸 출근하던 주민들이 보고 야, 정말 바쁘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기사가 남게 된 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배려에 감동했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 위아래 사는 사람도 누군지 맞아요. 모르고 층간소음만 신경이 쓰이기 십상인데 편지글을 읽고 정말 심쿵했다. 나도 공동체를 위해 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졌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다. 이런 따뜻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많았는데 내가 먼저 선뜻하기는 또 좀 어렵고 그럼요. 왠지 조심할 것도 많은 세상인가 또 너무 각박한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심조심 하셨는데 이 주민의 마음 지금 이 화분을 이렇게 내놓은 주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주민이 스스로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다. 정말 삶에 낙이 없다. 이 감성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걸 좀 느끼고 삶의 어떤 탈출구를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 찾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거기서 더 확장돼서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주위를 둘러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소한 삶의 변화에서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찾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화분을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니까 같은 층에 강아지가 있는 집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집에 우리 개가 막 들어간 적도 있고 근데 방 씨는 이웃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결혼도 하셨고. 제가 참 그래서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리면서 이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전에는 좀 세대수가 적은 빌라에서 살았어서 좀 지나가다 보면 눈인사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이사 간 이후에는 세대수도 많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바쁘고 저녁엔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가고. 정말 저희 층에만 한 10세대가 사는 것 같은데 이사 오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 분 정도밖에 얼굴을 못 뵌 것 같아요. 얼굴 한 분 봤어요. 한 분. 정말 그것도 어두운 밤에 본 건데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여기에서 이사 나가기 전까지도 거의 모르고 살겠다. 이웃사촌이 옛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웃과의 교류라고 하면은 뭐 너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 가깝게 지내는 거 이런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떤 정도까지 가는 게 좋을까? 네.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참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교류라는 말이 교차할 교 그리고 물줄기류인데요. 한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쓴단 말이죠. 예. 즉 이웃을 서로 다른 근원이 있는 그 물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조화롭게 흐르다 정말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그러네요. 싶은데요. 이 교류라는 말이 서로 다른 결의 개체가 섞여서 또 하나의 공통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의지와 방식의 다양함도 중요하겠지만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더 필요하지 않냐. 타인은 나와 다르지만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웃과의 교류의 또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교류라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근데 아파트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사실 뭐 학교, 직장에서도 뭐 다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좀 담백한 어떤 교류 방법 이런 관계 속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웃과의 교류하니까 저도 대학교 시절 이후로 누군가 깊게 교류를 해 보았는가 이런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이후로 몸담은 조직에서는 대부분 정말 한시적인 교류만 하고 그것이 공감과 연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교류의 깊이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렇죠. 즉 너무 짙어져서 내 사생활까지 들어올까 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적거리를 유지하면서 교류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유를 하기에 처음부터 너무 진하고 얼큰한 소고기 국밥 같은 교류 방법보다는 처음에는 좀 담백하고 시원한 콩나물 국밥 같은 교류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전 나눔인 것 같아요. 나눔.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배려하고 확보해 주면서도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포스트잇에 뭐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힘내서 다들 화이팅해요 같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내 사내 게시판 같은 곳에 무심히 그림 하나를 툭 그려놓고 가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 겪은 에피소드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인원 한 분이 자발적으로 술 마시 일어나서 우리 노래 들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반갑고 훈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정말 자판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네, 이 소리밖에 안 들리다가 자신의 취향이 담긴 노래가 딱 들리니까 야, 저 인원이 저런 취향을 가지고 있었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교감도 하고 동질감도 느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도 풀어지고. 네, 앞으로 이런 콩나물국밥 같은 교류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처음 얘기를 좀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 9268번님께서 이분이 20년 전부터 화분을 엘리베이터 옆에 모든 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으신 분이네요. 문자를 해주셨네. 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았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직접 당사자신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올려주셨는데 이 화분과 손편지로 용기를 낸 주민에게 만약에 방수진 시인이 내가 그 주민이어서 화답을 뭔가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애정을 보내주신 분은 특정한 아파트 주민이지만 저는 그 보답을 모든 주민 세대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용기에 동참을 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화분 주변에 좀 어울리는 받침대를 사서 화분을 좀 얹어두고 싶어요.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그 당신의 용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다. 그 용기가 우리 근처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튼튼한 받침대를 놓아주고 혹시 시간이 지나서 그 화분이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또 어떤 용기를 가진 분이 그 받침대를 활용할 수 있게. 받침대는 그냥 거기 내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꾸준히 어떤 사람들이 용기에 동참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식의 화답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시로도 좀 화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오늘 생각해본 시는 최지은 시인의 나는 나라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일부만 좀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나는 나라서 우리는 너희를 안아주는 마음들
나는 나라서 나 아닌 것들을 안아주면서 이럴 때 나는 나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라서 나의 오래된 그 일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모두 옛일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깊고 넓은 것이 있어 눈 감으면 펼쳐지는 것 몰래 보았습니다. 온 마을이 흰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시인의 나는 나라서 일부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아니니까 남이니까 좀 안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겠네요. 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누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그렇죠. 스스로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모두를 위해서 용기를 낸 감동적인 사연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씀 나눠봤는데 이번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딱 이 최지은 시인의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라서 나 아닌 것들을 안아줄 수 있고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기꺼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 참 오늘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제가 교류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근원이 서로 다른 물줄기이기에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아니고 서로가 아니기에 가능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당신은 내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난의 말이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아니라서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 이런 문장에서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서로를 안아주는 힘으로 살게 된다면 최지은 씨의 말처럼 온 세상이 온 마을이 환한 빛으로 빛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 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담백하게 타인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 오늘 시시한가에서 살펴봤습니다. 방수진 시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